네, 안녕하세요. 해피메스의 마그노스의 이승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 또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쉽고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어려워입니다. 네. 이 학생들이 함수에 대해서 왜 어려워하는지, 어려워하는 원인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 대해서 약간 다른데요. 하위권은 함수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중위권의 경우에는 개념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다. 네, 문제는 풀겠는데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다. 네,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성적은 높지만,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문제 푸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 하면, 이 공통적으로 함수의 개념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전부 다. 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함수의 개념을 어려워한다 하는 거고요. 또 문제를 풀더라도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 함수 배울 때 좀 어려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뭐가 어려웠냐 하면, 앞부분에 이제 함수 개념 나오고 할 때 이제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 다 풀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이제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함수의 개념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하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나올 때 하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등학교 때 저는 좀 상당히 좀 궁금하고 이제 그거 좀 자신 없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됐죠. 예. 아무튼 이 함수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뭐 구분 없이 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수가 이제 왜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개념이 어려운 근본 원인 1인데요. 먼저 이제 함수의 정의를 보시죠. 네. 2015 개정 고등학교 수학 좋은 책 신사호에서 나온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집합이 있는데 x의 각각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단 하나가 대응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각각을 보면 여기 써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죠? 근데 다 알겠는데 다 읽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뭐 딱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함수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함수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 정사각형,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고 각 꼭지각이 직각인 거 딱 이렇게 떠오르죠. 그림이 연상되죠. 그죠? 그런 건 이제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함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연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배웠던 뭐 수학이건 뭐 다른 과목이건 간에 처음으로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초, 중, 고 전 과정에서 유일하다. 이전까지에도 없었고 처음이고, 근데 이후에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의가 길잖아요. 이게 그죠? 무려 세 줄, 네 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 설명하는 것 중에 웬만한 것들은 다 짧은데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이유는 하여튼 이게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상적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이다, 추상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의 낱말의 뜻은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는 구체성이 없이 사실이나 현실에서 멀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 것이다. 여기 보시면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정사각형,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형태와 성질을 우리가 딱 알고 있잖아요. 형태가 어떻고 성질이 어떻다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함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형태가 없어요. 또 성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막연하고 일반적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막연하고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뭐가 딱 떠오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연하고 이게 도대체 뭐라는 소린가 하는 이런 막막한 느낌이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유는 추상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이런 개념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굉장히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느낌이 처음인 거예요. 이런 막막하고 막연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뭔 소리야 하는 이런 느낌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북한 반응이 들고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함수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 함수라는 용어, 펑시오라는 거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 라이프니츠가 변수 x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변수 y가 정해진다면 y를 x의 함수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정의를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드킨트예요. 그래서 두 집합 A, B가 주어졌을 때 A의 각 원소에 대응하여 B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규칙이 있으면 이 대응 규칙을 A에서 B로의 사상이라고 정의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드킨트가 정의한 거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네. A의 각 원소에 대응하여 B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규칙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함수, 여기 이제 사상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이제 사상은 매핑이고 이제 함수는 펑션인데, 뭐, 구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근데 이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 펑시오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는 한 1600년대예요. 그죠? 라이프니츠가 1600년대인데, 데드킨트가 정의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정의는 그 이후에 한 200년 가까이 흐른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용어도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정의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20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에 걸쳐서 수학자들이 이거를 가다듬어서 만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정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쉽겠어요. 그죠?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수학자들이 200년에 걸쳐서 가다듬은 건데,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느긋하게 좀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어려웠다니까요. 네. 좀 위안이 되시나 모르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어떤 팁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를 연결시켜라, 이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는 어떤 형태도 없고 막연한 거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 형태도 없고 막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 근데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발전해서 그거를 좀 더 가다듬고 정선하고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때 추상적인 개념이 시작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훨씬 좋다, 도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은 어차피 형태도 없고 막연한 거지만 그것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가다듬어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을 두고 반복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익숙해지기.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거는 한 번에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하면서, 수학자들은 이제 수학 공부하면서 이런 추상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훈련이 되고 이제 추상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많이 커지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처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일 때는 단번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으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처음에 조금 익숙해지고 다음번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또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익숙해지게 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한번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좀 며칠 지나서 잊어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추상적인 개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는 요 팁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단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일상 속 함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일상 속 함수의 예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생일, 그죠? 여러분 생일 언제신지 모르겠는데 생일 있죠. 키, 여러분 키, 그죠? 몸무게, 동물의 다리 개수, 국가의 수도, 이런 거 다 함수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생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동생이 있으면은 아빠에 대응돼서 생일이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또 생일이 연결되고, 나 하면 나의 생일이 있고, 동생 하면 동생의 생일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생일 하면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일이 하나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가족의 키 하면은 여기도 아빠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거기에 아빠의 키가 하나 대응되는 거고, 엄마 하면 엄마의 키가 대응되는 거고, 나 하면 나의 키가 대응되는 거고, 동생 하면 동생의 키가 대응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인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키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겁니다. 네.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물. 아빠 있으면 아빠의 몸무게, 엄마 하면 엄마의 몸무게, 나 하면 나의 몸무게, 동생 하면 동생의 몸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동물의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동물이 하나 딱 주어지면 그 동물의 다리의 개수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개 하면은 4개, 4가 대응되는 거고, 닭 하면 2가 대응되는 거고, 소 하면 4가 대응되는 거고, 말도 4가 대응되는 거고, 이렇게. 네. 근데 지네 하면은 이제 한참 세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여기 이제 동물이 하나 이렇게 주어지면 거기에 다리의 개수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수도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하면 서울, 이렇게. 세종시인가? 네. 네. 우리가 생일이든 키든 몸무게든 동물의 다리 개수든 국가의 수도든 우리가 일상 중에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어떤 뭐가 하나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어떤 것들이 대응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죠. 자,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우리 가족의 몸무게라든가 생일이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가족의 생일이죠. 그럼 이제 여기 왼쪽에 아빠, 엄마, 나, 동생이 있고, 오른쪽에는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해갖고 12월 31일까지 쭉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X라는 가족의 집합에서 날짜의 집합 Y로 가는 생일 함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1월 3일, 엄마는 뭐 언제, 나는 1월 3일, 동생은 언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왼쪽에 가족의 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여기 이제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의 이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아빠 하면은 아빠의 생일이
하나 대응되는 거죠. 엄마 하면은 엄마의 생일이 하나 대응되는 거고, 나 하면 나의 생일이 대응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이 가족의 집합이냐, 아니면 뭐 우리 반 학생들이냐,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집합이 막 바뀌지만, X라는 집합의 각각의 구성원 각각 한 명에 대해서 생일이라는 게 단 하나가 대응된다는 거예요.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X라는 집합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명을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의 몸무게가 하나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중에 다루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왼쪽에 어떤 뭐가 하나 있으면 오른쪽에 뭐 하나가 딱 대응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생일이 그렇고, 몸무게가 그렇고, 키가 그렇고, 동물의 다리 개수가 그렇고, 음식 메뉴의 가격이 그렇고, 다 그렇죠. 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다 하나가 딱딱 이렇게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별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중에 다루는 많은 것들의 공통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왼쪽에 동물의 집합이 있고 오른쪽에 숫자의 집합이 있어갖고 다리 개수 함수라는 게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개는 4에 대응되고, 닭은 2에 대응되고, 소는 4에 대응되고, 말도 4에 대응되고, 이런 함수가 바로 다리 개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공통점을 보니까 왼쪽에 어떤 X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Y 집합, 두 집합이 있어갖고, X에 있는 집합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 Y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씩 다 대응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모은 거죠. 이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자, 핵심 포인트. 네. 뭐가 있냐 하는 건데, 함수의 정의 다시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근데 하나가 대응된다.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로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구체적인 어떤 것, 생일 함수가 됐든 몸무게 함수가 됐든 그거를 연상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되는데, 요 X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집합 X 왼쪽에 있는 이거를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Y를 F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예.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값 전체의 집합. 아까 생일 같은 경우에 우리 가족의 생일 그리면 그 날짜 있죠? 날짜만, 생일이 되는 날짜만 모아놓은 이런 게 이제 함수값 전체의 집합,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의역의 각 원소에는 공역의 원소가 반드시 대응돼야 돼요. 이게 공역의 원소.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는 공역의 원소가 반드시 대응돼야 돼요. 왼쪽에 가족의 집합이 있으면 가족의 누구 하면은 거기에 생일이 반드시 대응돼야 되는 거예요. 몇 개가? 하나가. 네, 두 개 되면 안 돼요. 단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예. 네, 이 싱글 밸리드 펑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의 경우에는, 여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응되는 원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족은 4명인데 생일은, 그죠? 뭐 많아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는 그 대응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좋은 책 신사고에 있는 책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다음 대응 중에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찾고, 그죠? 이제 함수인 게 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함수가 아니면 왜 아닌지 그 이유를 말해라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게
함수가 아니죠. 그죠? 예. 이거 왜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예. 아니, 이유는 뭐냐면, 요 3에 대해서 대응되는 게 없어요. 그죠? 아까 주의사항 첫 번째가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는 Y의 원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고 했는데, 1은 하나가 대응되죠. C가. 2에다가는 A가 대응되고, 근데 3에는 대응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그죠? 3에 대해서, 정의역의 원소 3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함수죠. 그죠? 왜냐면 1에 대해서 B가 대응되고 2에 대해서 C가 대응되고 3에 B가 대응되고 4도 B에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하나씩 다 대응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똑같은 거 가는 거 상관없어요. 네. 생일 뭐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함수다.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ABC, 치역은 BC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은 이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3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네. 왜 함수가 아닐까요?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여기 4에 대해서 대응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4는 B로 들어가고 C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생일이 두 개야. 그러면 이건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저렇게 되는 거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4에 대해서는 두 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하는 거고요. 4번 어떻습니까? 4번은 함수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1, 2, 3, 4 각각에 대해서 단 하나가 대응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렇게 1도 C로 가고 2도 C로 가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네. 생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름 같은 사람도 있고 몸무게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건 전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몸무게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ABC, 치역도 ABC 이렇게 되는 거죠. 공역하고 치역하고 똑같죠, 요거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네. 자, 이번 두 번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그래프인데,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세 번째, 3번이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어요. 왜 안 되는 거죠? 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함수에서 반드시 그 지켜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x값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x값 하나에 대해서 y가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의역을 줄이면 돼요. 정의역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니까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정의역을 줄여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역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의역을 줄여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C가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fx에서 y 이렇게 나타낸다. 네, 요거.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항상 머릿속에 구체적인 뭔가를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시면 이 추상적인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시게 됩니다. 네, 요점이 있었죠. 네. 추상적 개념은 구체적 예시와 연결해서 생각해라.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해라. 용어, 정의역, 공역, 치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반드시 대응되어야 된다. 이거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